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아직 기초편에 해당하고 있는 정제격의 성분, 이 부분 어제는 정제격 일부 이것을 했고, 오늘은 정제격 2부를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상기명식을 보시자고요. 이모년 오중정화에 암압이 되어 있는 이 이임수가 자자 오화에 앉아서 정임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무신월에 기해일주가 되니 신약한 기토가 무토를 의지하는데, 이게 말은 좋아서 기토가 무토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가 기신인지 시신인지, 신약하면 일반 명리하시는 양반들은 무조건 비경겁제 인수가 신약하기 때문에 다 시신으로 길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삼천만의 말씀이다. 비경겁제 그 형제들의, 또는 내 부모, 또는 나의 모친, 또는 내 모친의 형제들, 이 부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순박한 기해일주가 정묘시에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임수는 기토에 어찌 되었건 신월에 투출된 천간이 없고, 이 신금에서 이임수가 투출을 했고, 내 일지가 있어서禄군을 주었고, 그러면은 신금과 해수에 통근하는 이임수이기 때문에 이 이임수가 억부의 대상이다 그래요. 억부의 대상인데 해묘 합으로 해서 돈 주고 몸 주고 우는 명식에 해당이 되었고, 이 묘목은 정묘로 왔다. 그리고 오화에 통근을 하니, 이 오화는 편인이지만 나의 모친이다. 친어머니이다. 친어머니는 이 정화의 모든 정이 무토로 향한다. 무토와 정화는 좋은 관계이고 유정한 관계이고, 이 정화와 기토의 관계는 무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이 무토한테 간다. 이 무토는 자기 일지 신금을 생하고, 신금에서 이임수가 투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조상의 재산, 모든 재물이 자기 거라고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은 무토 다음에 기토가 왔고 무기경신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무토는 기토의 오빠이다. 그 오빠는, 그리고 이 무토가 무신으로 와서 임오년이 됐고, 내 아버지 이임수가 내 일지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이임수는 연주로 님오로 와서 오중정화가 무토의 모친이고 나의 모친이 된다. 그래서 이 조상줄에서 이미 무신과 신중 이임수가 투출을 했고, 이 이임수는 오중정화와 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나와 오빠를 차별을 해서 학교도 오빠만 시키고 나는 학교 공부도 안 시키는 형상이다. 철없는 나는 해묘 합으로 했고,
합을 해서 그 묘목은 정화로 정묘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벌어서 내 오빠 먹여 살리고 내 엄마 먹여 살리고 모든 자기 친정 식구들만 먹여 살리는 역할이 되어버린다. 해묘 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해묘 합을 했고 이 묘중을목은 남편인데 그 남편은 못 믿을 남편으로 정묘로 와서 자기 또 다른 속셈이 있다. 그리고 이 묘목은 신중의 경금과 묘중을목이 암합을 하고 있고 못 믿을 사람이고 나는 해중 간목이 또 다른 남편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 가족 때문에 눈물과 한이 많을 여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와 사주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눈에 그냥 보기에는 오행구족한 상태로 귀부인의 사주와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월지신금에서 중기인 임수가 투출하여 해수에 로끈한 정제격 신약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이 임수가 기토를 싫어하고 기토는 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비록 정제격이 되었지만 임수의 정이 전부 다 이 무토한테 가고 이 정화의 정이 무토한테 가고 이 기토는 왕따 당하는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기천간의 유정, 무정을 살펴라. 즉 무토, 임수, 정화가 기토를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답답해져 버리는 그래서 해수에 임수가 로끈한 정제격이 되었고 무토를 만나 말이 좋아서 산화전답인데 이 무토는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자기 속셈이 있고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셈이 있다. 그래서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귀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인수기급이 좋다고 함부로 얘기를 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기토에게 무토가 힘이 되어주니 좋을 듯 하지만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된다. 희귀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임수는 해수에서 투출한 것이므로 당주의 재물이 되어야 하지만 연월주가 근접하고 겁재인 무토가 신금을 생조하고 신금에서 투출한 임수는 무토 겁재가 자신의 재물이라며 겁탈해 간다. 기토와 임수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 임수는 기토를 따르지 않고 무토의 재물이 될 것을 상징하므로 당주는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재물이 따르지를 않는다. 그래서 귀부인격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외아내빈으로 무토는 나의 재물을 겁탈해가는 자로서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고 이등 인색으로 전락하며 형제, 동료 덕이 없는데 남편, 자식 덕까지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져 버린다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월지가 신금이 천을 귀인이라고 그러는데 천을 귀인해서 나의 자식 중에서 임수가 투출이 돼서 기임 탁수로 당뇨병을 만들고 신장 질환과 이상수를 만드는 이러한 상태인데 어찌 이것을 겁재를 좋다고 하겠는가. 정화는 기토와 사이가 좋지 못하지만 무토와는 사이가 좋아서 무토만 생교하는 격이다. 모든 사주의 글자들이 이 기토를 왕따시키는 사주이다. 그래요. 이 사주가.
눈에 보기만 밝을 뿐이지. 오행구족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경우 모친이 형제 간의 차별 대우에 피해의식이 간직되어 있고, 그런데도 당주는 일지에서 해묘합을 하고 정화를 생조하고, 정화는 무토를 생조함으로 사주 전체가 기토를 왕따시켜 따돌리는 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정화 모친은 술의 공망으로 당주, 기회가 공망이 되므로 없는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다. 무토는 말 그대로 겁재로서 탈인, 탈재, 탈관까지 하는 경우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재이고, 그래서 형제 동료에게 왕따를 당하고 내 손에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아 아닌 고아로 가정 내에서는 식모 취급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주소온 자식 취급을 하고 식모 취급을 당하고, 이 기토는 정화 모친한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쁨 받으려고 손발이 부르트고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집안 일을 하고 이리저리 해줘도 돌아오는 소리는 잔소리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사주격자들은 돈 벌어서 친정 식구한테 모두 다 갖다 주고, 그러면 효녀라는 소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요 딸한테 돈을 빼앗아다 자기 아들한테 오히려 밀어주는 아주 흉악한 모친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공부도 무토만 시키고 기토는 희생을 강요하고, 해중 간목이 남편이지만 투출하지 않았고 해묘합을 함으로 을목이 남편이 되지만, 무토의 육신인 신중경군과 암합을 함으로, 이것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내 남편인 을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중경금은 무토가 데리고 왔다. 신중경금의 자궁이 경금이다. 그리고 묘중을목이 묘신 원진살이 등에서 암합을 하고, 그러면은 이 기토를 왕따시키는 을목이요 무토한테 마음이 변해서 기토를 배신하는, 이 해수는 해묘합을 해서 돈 주고 몸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묘중을목은 무토, 이것에서 배신을 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토의 자궁에 합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마만큼 자궁합, 생식기야. 이것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묘중을목은 당주의 돈만 빨아먹고 폐지시킬 사람이다. 사주에서 이미 구성된 대로 을목대운 결혼하는 운기이며 사화대운은 기운이지만 변화 변동이 많고 해사충이 발생되는 대운인데 합중봉충으로 기운이 되기도 하고 흉액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지가 관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합을 깨는 운은 부부불화의 운으로 심하면 이별수이다. 갑진대운은 각기합의 홍염살이 발동하는 운으로 애정사가 발생하고, 특히 원진살과 귀문살의 영향으로 엉뚱한 일도 하게 되는 운기이다. 진토는 수기창고이고 재물창고이므로 당주가 돈 벌러 나가는 곳이 목욕탕으로, 기해일주, 목욕탕, 사우나탕 근무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우나, 목욕탕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바람기가 동해서 결국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었고, 명식에 남편이 있고 남편 편관이 있고 일지에 암합정관이 있으면서 정관운이 오면 바람나는 일이 많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처럼 묘중을목과 결혼을 했지만
자기 자신에는 일지의 해중 간목이 있는데 간목 대운이 딱 투출을 하고 진토 갑진으로 딱 오게 되니 진해 원진 기문에 간목이 투출을 했으니 내 눈은 이 간목한테 전부 다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 이별을 한 후에 이제 재혼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운으로 이어졌다. 자기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래서 자기 재물 가진 돈 모두 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혼한 남자한테 밀어줬고 이 남자는 다 망해먹어버렸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 여자는 10원짜리 하나 안 남고 또 헤어지게 되었다. 이미 원국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찌할 수가 없고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저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주를 보면은 필자도 마음이 안 좋다 그래요. 좋은 사주 명식들만 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눈물과 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주들이 많은지. 하기는 사주 좋은 사람들은 1년 뭐 평생 사주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자, 상기 명식을 보시자고요. 신해년 무술월에 두 개의 신금이 완전한 밤송이 현침으로 모든 세력을 잡고서 태어났는데 이것은 을목의 무토는 정제격인데 술토는 을목의 사주가 좋았을 때는 재고귀인이기도 하고 사주가 흉했을 때는 묘신 작용을 한다. 을목의 술토는 화개살이다. 제일 먼저 볼 것은 이 술토가 고지작용을 하는지 묘지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술의 천문이 있고 양쪽에 술의 천문이 있고 해사충이 있는 사주에 어찌 되었건 해사충은 여기서 되었다고 하지만 이 을목이 해수의 사신이고 술토가 묘신이고 술토는 묘신 작용을 하면서 고지 작용을 하고 6월에서 막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금이 상당히 힘과 세력이 있고 해사충에 의해서 사신발동, 묘신발동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주는 태어나서 막바로 반신, 불수, 뇌성, 마비, 병신이 되지 않았는가? 불구자이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살피시라. 사주에서 쓸만한 글자가 단 하나도 없다. 나의 아군이 되어줄 글자가 없다. 그래요. 신금은 신사로 와서 이미 하나는 죽어버렸고 하나는 무술 이 글자만 지금 최고로 강한 상태로 신금까지 투출이 되어서 무토가 신금을 생해서 신금, 밤송이, 현침, 칠살 격과도 같다. 이건 칠살이 아닌 귀신살, 귀살과 같다. 내 일지 스스로 해수를 타고 왔으니 해수가 더더군다나 해사충을 했기 때문에 사신발동, 이 부분이 묘신발동, 사신발동, 사주에서 두 개의 신금은 유군과 같기 때문에 절신발동, 묘신발동, 사신발동, 어떠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주 잘 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려고 죽었던 사람들, 자기 형제나 누구 등등등등 자기 자식이거나 죽은 사람 사주를 딱 내놓고 그 사주를 먼저 본다고 그래요. 여기에 당했다면 이것은 잘못 일반 실력이 없는 사람은 다 당하도록 돼 있다.
수월해. 6월에서 수월로 막 넘어가서 아직 두 개의 신금이 축국이다. 축국 국화가 칠살로 완전히 을목을 잘라버리고 축국 국화, 노란 국화가 무덤을 덮였다. 저 무덤에 노란 국화꽃이 보이니 어인일이요. 하면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 사람이 사주를 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게 말이 나온다 그래요. 실제 이 사주의 통변이 그렇다. 저 무덤 속에 이쪽에는 물 흘러가는 강이 보이고 저 산에는 높은 대산에 노란 국화가 자욱이 끼었으니 저것은 오인일이요. 왜 산에 무덤에 봉분이 보이고 국화꽃이 보이는고. 이 사주의 전체적인 통변이 이거다 그래요.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 이것을 자연의 물상법이다. 왜? 을목이 곡각평도로 이미 잘려버렸고 그 계곡에 산중 계곡에 신금 현침 바위들이 많이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데 계곡에 물이 잘 흘러내려가고 을목이 본분이잖아 지금. 자 을목 글을 쓸 때 요렇게 쓰는데 이 을목이 빨딱 엎어지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는 봉분으로 보이죠. 해사충의 사화 역시 이 사화가 원래는 이렇지만 이것도 빨딱 뒤집어져 버리면 이게 봉분이죠. 이 봉분으로 보인다 그래 이 부분이. 묘지 무덤의 봉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이 신금은 추국, 수월에서 왔기 때문에 추국이다. 가을 국화다. 노란 국화다. 백색의 국화다. 그래요. 이게 완성, 이 금은 사구 금은 금불, 서신, 사명. 그래서 색상으로는 백색, 금색이라고 그래요. 황금색. 그래서 황금색, 금색. 그 금색이 노란색이죠. 노란 국화, 하얀 국화가 보이니 어인일이요. 비록 정제격이지만 신금사령에 두 개의 신금이 있으므로 칠살격에도 해당이 된다. 대운이 초대운이 정유대운으로 가는데 정유대운에서 단명팔자로 이게 잘못되는 상태이다. 신금사령에 두 개의 신금이 있으므로 칠살격에도 해당하는데 칠살을 제금하는 병정이 없고 윤토소토하는 계갑이 없으니 고난풍파가 많은 명식으로 유력한 아군이 없다. 말로만 정제격이요. 반드시 을목이나 간목으로 태어나면 지지, 임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 사주 전체에서 아군이 이 사주는 사주 전체에서 아군이 단 한 글자가 없다 그래요. 오로지 을목과 요 간목과 인목, 묘목이 아군이다. 해수도 아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냉정하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의 모친이기 때문에 이 모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재금할 병정이 없고 윤도소토하는 개수와 간목이 없으니 고난풍파가 많은 명식으로 유력한 아군이 없다. 광풍 낙화로 뇌졸중, 소아마비 질병에 염려가 있고 일평생 두통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목피금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고 몸이 허약하여 질병 체질이 되기 쉬운 사주이고 일지해수가 있다고 하지만 일시지 해사충으로 쓰러져 쓰지 못하고
연지해수에 차근처가 있다고 하지만 토국수로 물을 막았다. 그러므로 뇌성마비, 소아마비, 정신장애화 등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것을 먼저 보고 감명에 임해야 한다 그래요. 정화대운이 들어오기 전 3세까지 세운에서 보니까 임자 계축년을 잘 보냈다면 무사했는지 이것이 관건이다. 왜냐하면 임자년에 사신 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축년에는 급격히 한랭해지면서 폐렴에 사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임자년 계축년에 사망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신금은 호흡기에 해당하므로 감기 폐렴에 노출되기 때문인데 당주는 임자년 뇌성마비가 되어서 정화대운까지는 어렵게 생명을 유지했으나 유금대운 딱 들어오고 11세 신유년 이제 절심발동, 혼이 떠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세 신유년 왔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참 잘했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에서 다시 재생해서 나오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왔으면 가는 것이고 조금 더 빨리 갔을 뿐이지 아쉬울 것은 없다 그래요. 이 사주는 원래가 단명수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득자 이후 부부 이별에 한 자씩 잘못되는 명식으로 현처 인연이 안 되므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고 명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인생 여정에 생로병사를 알아보는 방법도 될 것이며 또는 자연법을 통해서 해탈하는 방법을 알자는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통일지라도 감사함과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진정 명리를 공부한다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꽃나무에 꽃과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과 거름 및 태양 등 자연의 조건에 맞추어 주고 수많은 노력을 거쳐야 열매를 맛볼 수 있듯이 사람 또한 한 자식 태어나서 그 자식이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부모의 마음고생, 노력이 있다. 그래서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러한 자식이 결코 길선한 자식의 열매를 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자식 낳아서 기르기보다 자연법을 공부해서 좋은 날 입퇴시키고 좋은 날 좋은 시간에 태어나게 해서 길명의 사주가 되게 하고 좋은 이름을 장명해 주면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천지자연 수호신의 보호 아래 건강하고 성공하는 효자로 가문을 빛내고 만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량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선인연에 좋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업장 소멸이 되므로 이것이 부모가 자식 낳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자, 정제격 또 다른 사주 하나를 보시자고요. 무자년 갑인월 신미일주가 기축시를 만나니 그래도 연월에서는 자축 인의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여기에서 축토를 불러오는 그 기운이 기축시에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기축시에 태어나서
나중에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연월은 그래도 무난한 상태로 자수는 인목을 생하고 이 간목은 갑인으로 와서 정제격이 되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신미일주가 기축시를 만나니 후탁으로 이어져서 충미충에 신금이 인수 모친의 망신살에 들어가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무기토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동료가 없기 때문에 모친의 덕, 이 모친은 월지가 모친인데 월지 모친의 덕이 형제, 나의 형제를 낳아줘야 하는데 나의 형제를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금이나 유금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모친의 덕이 이미 사주에서 없었고 그래도 이 간목의 덕은 있다. 토다 매금이 되는 간목이 소토하니까 아버지의 덕은 있는 것과 같고 여자 사주인데 남편은 여기에서 남편은 인중병화가 되는데 또는 월지에서 일찍 왔기 때문에 인중병화가 남편이고 그 다음 남편은 미중정화인데 없다. 충미충으로 깨져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인중병화 남편이 무투관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간목이 남편이 된다 그래요. 이 간목이 남편이 되는데 이 간목 남편은 참 답답한 게 수많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갑인 고란살로 와서 자축인으로 축토를 만들어줘서 축중에 기토를 보고 있고 그리고 무토를 또 보고 있으며 신미로 태어난 신미는 일지 효신살의 효신살 발동, 남편 덕이 전무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토 일간으로 각기 합의되고 되었으면 그런 대로 뭐를 할 텐데 수많은 정신계의 문제를 일으킬 남편을 만나는 그러한 사주명식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충미충에 축중 이 미중 정화가 투출을 하면 축중 계수가 또한 투출이 되어서 완전히 잘라버리기 때문에 충미충으로 활동할 수가 없고 신금은 토다 매금을 당해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이 간목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토다 매금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모친의 덕도 없고 남편의 덕도 없고 보기에는 정제격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신금 면돈 날이 완전히 이지러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정제격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신약하지 않지만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 말로는 신약하지 않지만 이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목에게 능멸당하는 아주 묘한 구조이다. 간목이 용신이고 자수는 시신이다. 그런데 일시지 충미충의 무기토 혼잡으로 습토 생수의 인수망신이요. 효신살 발동이다. 간목이 부친이고 무토는 부친의 본처이며 기토는 후초로 당주의 모친이다. 그러므로 당주는 큰 어머니라 부르는 무토와 친어머니라 부르는 기토가 한 집에서 살아갔다 그래요. 한 집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부인 둘을 데리고 살았다. 내 어머니와 큰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가 또 있었고 그래서 부친은 고란 역마살로 떠돌이 장사꾼으로 장사를 하다가 한 번씩 집에 이제 들어오는 이러한 상태의
가정에서 당주가 태어나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중계수, 축중계수가 자식으로 한냉하고 음습함으로 딸을 낳게 되며 자수 딸은 생대함으로 기라지만 축중계수는 일시지 충미충으로 깨어져 있어서 한 자식 유산을 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요. 설령 태어났다고 해도 장애인이 되거나 자식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하며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는데 시주에서 귀신이므로 모친과 자식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고 고통이 발생하지만 모친을 모시고 사는 명식에 해당하는데 남편은 인중병화이지만 무투간했으므로 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간목 남편이 되는데 인월간목은 아직 어린 싹과 같은데 신금이 목곤 세편하며 일지와는 인미기문의 목기 묘신이므로 부부정이 분미하다. 신미일주는 정화가 암장되어 부궁불미에 해당하는데 충미충으로 산정분계가 되므로 탁수가 흘러내리는 격으로 두 번째 자식을 낳고 급전직하하는 인생이 되도록 사주 각본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신금은 왜냐하면 두 번째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일시지가 이 간목은 월에서 왔고 일지시지가 충미충을 하고 자중계수는 첫 번째 자식, 축중계수는 두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낳을 무렵부터 완전히 급전직하하는 인생이 되도록 짜여져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자식은 축중계수인데 축토 이 자체가 인수가 되어서 충미충을 벌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은 주옥이므로 하녀를 막론하고 임수와 해수가 명식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임수가 있다면 돼지띠를 배성인연하고 해수가 있다면 임수세년에 태어난 사람을 배성인연하는 인연법이 길하다. 당주는 신의 대운에 해인합을 이루고 당주 신금과 같은 신금을 만남으로 남편은 다른 첩을 두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공고한 세월을 살게 되었다. 그래 이제 남편 간목이 신의 대운에 들어와서 또 다른 신금이 나타나고 해인 합이 되니까 이 인목에 인중 그 간목에 해인 합이 되고 신금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첩을 두고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아주 힘든 공고한 세월을 살았고 원수 같은 남편은 행실이 부도덕하고 불량하여 여러 번 감옥살이를 들랑달랑 했던 남자를 만났고 경술대운에 축술미 사명의 관제구설 법정 출두하는 운으로 그 남편이 더욱 난폭해져서 집안 기물을 모두 때려 부시고 주먹으로 이 여자를 얼마를 두드려 팼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신우년 이별했다. 이처럼 일지에 흉물신장이 있으면 결혼 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며 재혼한다고 해도 선 인연에 남편은 기대할 수가 없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재성이 되었고 생재하는 간목이 또한 희신이라고 할지언정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지 신금이나 유금이 한 글자가 있으면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주에서 이것이 잘못해서 그러한 부분이다. 왜 축시에 태어나냐고 신시나 유시에 태어나서 나의 노군처를 되어 주었으면 천하에 좋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시주에서 충미충을 하면서 나의 남편궁을 이 축토가 때려 부셨다. 그러면 자식이 귀신이다. 자식이 어떻게 자식 자리로 가지를 않고 자식이 인수가 되어서 충미충을 하면서 모친 노릇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효신사를 가동을 시켜놓으니 부부의 정이 없어서 이미 이렇게 정해져 버린다. 그래서 정제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있어야 할 글자는 있고 없어야 할 글자는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가 지지, 신금이나 유금 아니면 경금 한 글자가 있어야만이 행복 인생이 되는데 그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한이 쌓이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나중에 또 다른 재혼을 해서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이 당주는 이미 불량한 남편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이 사주의 주소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정제격 2부를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